씨가 저지른 사학 비리의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대학은 사라지고 지역 경제 침체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요즘 여수 묘도 앞바다에 바지락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로상의 선박 안전 때문에 채취 허가가 나지 않아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에게 히딩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명예 국민증이 수여됐습니다. 이들 수녀들의 이야기는 조만간 노래로도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도서지역 근무 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교사 관사 침입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돼 교육당국의 무관심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0억 원에 가까운 교비를 횡령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홍아 씨를 기억하시죠? 이런 사학 비리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려대는 폐교될 위기에 놓였고 광양보건대도 자칫 정상화 노력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남대의 옛 재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이른바 정상화 방안은 오는 2018년까지 한려대와 서남대 의대를 없애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한려대와 서남대를 통폐합해 가칭 서한대라는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데 광양 캠퍼스는 이 과정에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한려대의 건물과 부지를 매각한 돈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감히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들로 좀 학교를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광양보건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한려대 폐교로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남대 옛 재단 측은 앞으로 광양보건대를 포함해 이홍아가 설립한 모든 대학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자체 정상화를 위해 이홍아 씨가 횡령한 교비 400억 원을 메꿔줄 새로운 대학 운영자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단이 엄격히 다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지역 대학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광양시는 한려대 폐교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권 위축 등의 지역사회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학교가 계속 전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부실대학 통폐합에 주력해온 교육부와 이홍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서남대 옛 재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학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사학 설립자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를 특정 지역에 떠넘기는 건 아닌지 또다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소록도 천사로 불린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가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40여 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간호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에게 명예 국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명예 국민증이 주어진 것은 히딩크 감독 이후 두 번째로 수녀들에게는 장기 체류 희망시, 영주 자격 부여 등의 행정적 편의가 제공됩니다. 한편 이 수녀들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우석대 반덕진 교수와 아들 반딧불 군이 소록도 할매 천사라는 곡을 만들어 전달해 조만간 노래로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참깨가 광양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국영무역 수입항인 광양항에 이달 안에 인도산 참깨 1,500톤이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통해 본격적으로 참깨가 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영무역 수입항은 수입 품목별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정하는데 지난해 참깨 국영무역항에 포함된 광양항에 물량이 공식적으로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여수 묘도 앞바다에는 200톤에 가까운 바지락이 있는데 어민들은 이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항만수산당국이 항로상의 안전을 이유로 채취 허가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선착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해상. 이곳에 10여 년 만에 바지락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에서는 배를 띄우지 못한 채 몇 달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여수시에 바지락 채취 허가를 신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산단을 오가는 다른 선박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바지락 서식지와 항로가 멀리 떨어져 있다며 항만청이 무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0m에서 250m 정도 큰 선박들이 올 수도 없고 우리 적은 어선만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묘도 인근에 있는 바지락은 모두 200톤, 시가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수시와 주민들은 지도선을 배치하고 채취 구역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만 구역이다 보니까 관할하는 해수청장의 이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바지락 채취는 다음 달 초까지만 가능한 상황. 일부에서는 수온이 오르면서 바지락 폐사로 인한 바다 오염의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지만 항만 안전 문제와 맞물려 해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이 책정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집계한 결과 20리터 규격 봉투의 경우 광양시가 530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이며 곡성군의 경우 광양시의 3분의 1도 안 되는 16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50리터 규격 봉투의 경우도 광양시가 가장 비싼 1,300원으로 고흥군 410원, 구례군 540원에 비해서는 물론 순천시의 850원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신도심 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라 시내버스 신도심 노선을 확충 조정해 운행합니다. 순천시는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신대지구 방면에 대해 2번과 32번, 68번, 69번을 추가해 14개 노선 235회로 증회 운행하고 시내버스 88번의 출발지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신대 지역으로 변경해 운행합니다. 또 오천 택지 지역은 69번 1개 노선을 추가해 4개 노선 101회로 증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서 지역 학교의 여교사 관사 침입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사시설 개선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관심이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의 또 다른 학교 관사입니다. 지난해 초 여교사 관사에 누군가 침입해 옷을 훔쳐갔습니다. 이 관사에는 2차례나 침입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 옷 이렇게 다 흩어놓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여선생님 이야기 안 하니까. 교육당국은 이후 방범창을 설치하고 관사 주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관사 시설만 보완됐을 뿐 다른 곳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바로 옆마을 학교 관사. 출입문은 유리 미닫이로 잠금 장치는 녹이 쓴 자물쇠가 전부입니다. 유리창에는 방범창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방범창도 없고 방범창도 없잖아요. 안전 문제를 따지자면. 교육당국과 정책협의를 통해 제기한 정교조의 근본적인 관사시설 개선 요구가 무시된 겁니다. 작년에 여교사 관사의 침입 흔적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전반적인 관사에 대한 점검과 안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요청했는데 관사 방법 문제가 1년 전 이미 예견됐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교육당국이 여교사 성폭행 사건 발생 후 뒤늦게 CCTV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광주 전남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뿐이다 보니 경쟁이 더 치열한데요. 광주에서는 구청장들까지 지원했는데 더민주는 이들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24명이 지원했습니다. 8월 말에 열리는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 멀게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높이려는 지역 정치인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역위원회 조직을 새로 구축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차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지. 광주에서는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 등 현직 구청장들까지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 강화 특위는 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인선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도보다 득표율이 낮았던 후보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후보 등은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현지 실사와 면접 등을 거쳐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되 심사로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할 국내외 초대 작가를 공모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오는 9월 9일부터 29일까지 기억, 조화, 열정을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예울마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페스티벌에 20여 개 나라 250여 명의 작가를 참여시켜 현대 미술을 총망라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며 오는 30일까지 국적과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인 윤동주와 광양 출신 정병욱 선생의 인연과 삶을 조명하는 기획국악 공연이 열립니다. 광양시립국악단은 내일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서시 배경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을 갖습니다. 이번 공연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한 배경 정병욱 선생의 삶과 윤동주와의 인연을 국악 연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주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의 한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상습 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의 남편 47살 신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23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순천시 조곡동의 조곡교 인근에서 45살 정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다리 아래 산책길로 추락했습니다. 정 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승용차가 떨어지면서 하천 주변에 설치된 나무 데크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립환경도서관의 환경체험관이 시민들의 환경교육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시립환경도서관 1층에 문을 연 환경체험관은 지구환경과 재활용 전시시설, 환경보전 영상존 등의 체험시설을 갖춰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단체 견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체험관은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환경 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산교육장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